저희 오늘 법사위원들이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게 된 이유는 어제의 법사위 상황이 한마디로 사법부 길들이기와 야당 길들이기의 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사위원들이 공동해서 준비한 서명 규탄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가 유례없는 위기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법치 수호의 보루여야 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작금의 사태에서는 오히려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사법부를 겁박하는 정치적 흉기로 변질되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유린하고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인 발언권마저 찬탈하고 있는 추미애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의 무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그리고 추미애 위원장의 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합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보인 행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법원 행정처장이 과거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의 주심 대법관이었다는 이유로 법사위 회의 내내 호통, 비아냥으로 대한민국 사법부를 욕보였습니다. 심지어 대법원장을 향해 법원 행정처장 인사를 다시 하라고 하면서 법원 행정처장의 사퇴를 종용했습니다. 사퇴 종용뿐만 아니라 우리는 계속 이렇게 하겠다라는 의지도 표명했습니다. 한마디로 사법부를 본인들 발 아래 꿀리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선전포고입니다. 재판 결과가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판결을 내린 법관, 대법관의 지위를 흔드는 것은 대한민국 법질서의 근간을 뿌리채 뽑겠다는 오만한 발상입니다. 이 심판마저 바꾸겠다는 것,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될 수 있겠습니까? 이는 단순히 특정 인물을 옹호하기 위한 차원을 넘어서 향후 진행될 모든 재판에서 사법부가 정치권의 눈치를 보게 만들려는 비겁한 사법부 길들이기의 일환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국회 내부에서 벌어지는 의회 독재입니다. 추미애 위원장은 다수 의석을 무기로 야당의 의견을 철저히 짓밟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발언권조차도 위원장의 직권으로 제한하여 토론을 봉쇄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퇴보를 넘어 전체주의적인 독재를 방불케 합니다. 토론과 합의가 사라진 법사위는 이미 국회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채 특정 세력의 방탄을 위한 거수기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전과 사범의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까지 받은 범죄자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을 범죄자 대통령이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야당 의원의 발언권을 박탈하고 2번이나 정회를 선포, 퇴장 명령까지 내린 것은 심각한 권한 남용입니다. 게다가 품위 운운하면서 야당 의원의 발언 내용을 재단하겠다. 이것은 한마디로 야당 의원 길들이기를 넘어선 의회 독재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봅니다. 독재 만행입니다. 반면에 여권 의원들의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는 그대로 방치하고 이 가짜뉴스에 대해서 바로 반박할 수 있는 신상 발언, 의사진행 발언은 끝까지 봉쇄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위원장과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법원 행정처장에 대한 치졸한 사퇴 압박과 사법부 겁박을 즉각 중단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한 의회 독재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멈추고 국민 앞에 석고 대제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제 추미애 위원장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석고 대제를 넘어서 즉각 사퇴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만약 이러한 것을 행하지 않을 때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뒤따를 것임을 경고합니다. 네, 우리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추미애 위원장의 사퇴를 벌써 몇 번째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국민들도 이것이 계속 반복되니까 좀 무뎌지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저는 민주주의 요체는 언론의 자유 그리고 비판의 자유가 보장되는 체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재 국가와 비교해 보면 그것을 뚜렷이 알 수가 있습니다. 독재 정권은 이 정권의 취약한 정당성과 그리고 또 과오를 덮기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그래서 이 비판을 하는 그런 언론인, 언론기관 그리고 또 비판하는 정치인들을 탄압합니다. 이것은 독재 국가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언론의 자유가 제일 중요하게 보호돼야 될 곳이 바로 국회입니다. 우리 국회는 헌법 45조의 면책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한 발언에 대해서 국회의회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유롭게 비판하고 그리고 또 그 자기 생각하고 있는 말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국가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헌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어제 추미애 위원장은 야당 의원인 나경원 의원이 발언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서 발언 중간에 제가 그 타임라인을 봤는데요. 5분 발언을 하는데 4분 2초 거기에 멈춰 있더라고요. 그래서 못하게 한 거죠. 예, 1분도 1분도 못하게 하고 그냥 발언권 중지하고서 정회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이야말로 독재 아닙니까? 우리 헌법상 야당 의원, 아니 야당 의원을 포함해서 모든 의원들에게 발언의 자유, 발언의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헌법상의 권리를 이렇게 짓밟는 것이 과연 법사위원장이 할 일입니까? 그리고 또 어제 보십시오. 법원 행정처장 박영재 처장에 대해서 지난번에 공직선거법에 이재명 대통령 유죄 취지 이 파기환송 판결의 주심 법관이라는 이유로 계속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는 판결을 했다 해서 대법원장에게 인사 잘못했다느니 그리고 대법원 행정처장 사퇴하라느니 정말 중요한 법안에 대한 논의는 일치 없었습니다. 자, 이것도 사법부에 대해서 압박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 있을 재판에 있어서도 이 법원 판사들한테 겁박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 또 사법권 독립이 파괴될 위험에 처해 있다. 다수 의석을 점했다고 이렇게 제멋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분명하게 인지하시고 민주당을 심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민주당 과거에 독재 정권을 위해서 싸워왔다고 했는데 바로 그 민주당이 지금 이 독재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이름에서 민주자를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어제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야당 의원의 발언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언 중간에 발언을 정지시키고 정회를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마치 사전에 작전 계획이라도 세운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충성 경쟁의 장으로 법사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는 야당 의원의 발언 내용을 문제 삼아서 일방적으로 발언 중간에 정회를 선포했습니다. 법사위를 이틀막 법사위로 그냥 두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반성하고 더 이상 법사위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충성 경쟁의 장으로 만드는 행위를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뭐 더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도 야당 의원들이 추천한 저를 간사로 선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에게 그들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그들 마음에 안 든다고 간사 선임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어제 보여준 행태는 이 위원장의 이 공정,
이런 거는 다 공정한 의사 진행 이런 것은 완전히 철저히 무시하고 수준 미달의 이 행태를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민주당 쪽 여권 인사인 최혁진 의원이 또다시 어제 저한테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대한 반박 기회도 주지 않고 그다음에 제 순서가 왔을 때에는 무조건 지금 이렇게 정해 선포를 하고 발언권을 틀어막았습니다. 이건 독재 중에 독재라고 봅니다. 세 번째, 위원장은 어제 우리 당 의원들의 발언이 끝날 때마다 본인이 거기에 또 다른 발언을 붙이면서 법원 행정처장을 무려 4회 이상 압박했습니다. 이것은 위원장의 역시 공정한 회의 진행 책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이상 법사위가 한마디로 국회의회 독재 만행의 본거지가 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그 중심 인물 추미애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십시오. 뭐 팩트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세요? 법사위 현황 관련해서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조금 전에 그 자사주 소각한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여야 합의 처리가 가능한 분위기다. 그리고 2월 내에 처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고 또 보도에는 13일 날 공청회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좀 합의 처리 가능성이 있는 건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지금 내놓은 민주당의 자사주 소각에 관한 법안으로서는 저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이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 주주의 권리를 보호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사주 소각을 일방적으로 강제했을 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지금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소상하게 공감하고 판단하는 것이 맞다. 거기에서 지금 민주당이 내놓은 자사주 소각 안에서 뭐 일종의 조금 본인들도 물러날 부분이 있다면 저희도 공청회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3일 공청회는 좀 합의가 된 부분일지요? 예, 13일 공청회는 합의가 되었고요. 그래서 다음 주 13일 오전에 공청회는 열릴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국민들의 저항이 굉장히 거셀 수 있는 법안을 그 살라미식으로 하나씩 툭툭툭 던져가지고 저희 당하고 협상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취하면서 저희 당도 거기에 동의하는 것처럼 여론전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3차 상법 개정안도 마찬가지고 당초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했던 법왜곡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위헌 소지가 큰 법안들입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이런 그 위헌 소지가 크다든지 사회적 논란의 그 여지가 있는 법안들을 한꺼번에 처리하다가 국민적 저항이 굉장히 거세지니까 이제는 민주당이 지방선거 앞두고 그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숨기면서 가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상법 개정안도 공청회를 저희가 합의했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합의한다라든지 합의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인 아주 강압적인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